안녕하세요. 서경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영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3월에 강화도 글램핑 시설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를 제외하고라도 매년 야영장에서는 전기, 화재, 가스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야영장 사업주의 미비한 시설 설치와 관리나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들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명사고로서 사람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야영장 사고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2012년도 10월 20일 경북 군위군에서 일어났던 낚시터의 텐트 내에서 질식사고 사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스통에서 가스 누출로 소중한 생명 한 명이 사망하는 이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년도 1월 18일에 충북 제천 오토캠핑장에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한 명이 또 부상을 하는, 그래서 이 사고들은 우리가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탄가스 누출에 의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였습니다. 자, 그리고 13년도 2월 16일에 일어났던 평창군 텐트 내 난로 사용에 의한 사망사고 또한 야영장에 오시는 이용자들께서 아무래도 집을 떠나서 야외로 나오다 보면은 마음이 좀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즐거운 마음에 술도 한잔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야영장에서 지켜야 되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주의 대책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늦추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들 자체가 환기구, 즉 벤틸레이션만 확보를 하였다면 이러한 가스 누출에 의한 이런 사고들은 폭발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인데 인명사고까지 이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년도 우리 강원 홍천에서 일어났던 야영장 옆 그 계곡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익사사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북 제천시 국립공원 내에서도 질식사고로 인해서 한 명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고창에서도 도립공원 캠핑장 내에서 이번엔 부부가 똑같이 이러한 난방에 의한 기구 사용에 있어서 질식사고가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4년도 5월 4일에도 전북 부안에서 야영장 내에서 질식사고로 인해서 젊은 20대 여성이 한 명이 사망을 하고 또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러한 사고가 있었고 14년도에 1월 달에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야영장 내에서 50대 부부가 또 이 난방기구에 의해서 또 사망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도 2월 16일에도 고창 캠핑장에서 텐트 내에서 부부가 질식사고로 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2015년도 3월 22일에는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텐트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성인 2명 그리고 어린이 3명 그리고 어린이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총 7명의 사상을 냈던 아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4월 달에도 가평군 캠핑장 카라반 시설 내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한 명이 사망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야영장에서 일어난 사고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강화도 글램핑 시설 화재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도 3월 22일 날 발생한 이 사고는 미등록 그리고 불법 야영시설로서 우선 기본적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러한 전기 제품들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전기 누전에 의해서 과전압에 의한 화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 5명의 소중한 생명과 2명의 중경상으로 이어지는 큰 사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야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새로운 시행 규칙에 따라서 이러한 야영장 고정시설에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소화기, 그리고 누전 차단기, 그리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반드시 설치를 해서 이러한 사고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오산에서 발생되어 있는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5년간 그 부탄 깬 이동식 부탄 연속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사고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캠핑장이나 낚시터에서 무려 16%, 캠핑장에서 16%나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제품의 결함보다는 우리 이용자들의 부주의의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불판을 좀 과대한 불판을,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 연소기에 비해서 제품에 비해서 2배, 심지어는 3배나 큰 그러한 불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과열로 인해서 터지는 그러한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부탄캔 하나에 2개의 연소기를 주로 이제 요리를 하는, 그리고 난방에 필요한 이 연소기들을 같이 2개 이상 연소기들을 붙여서 쓰는 이러한 경우도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또한 폭발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야영장을 관리자들이 다니다 보면은 부탄가스를 사용해서 하는데 그 위에 호일을 감고, 그 호일을 감은 상태에서 위에 음식물을 올려서 조리를 하는 이런 경우 또한 열을 밖으로 배출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모든 열들이 다 연소기에 집중이 되게 됐죠. 그래서 불과 20-30분 정도만 지나도 이 연소기 가스가 폭발이 되는 이러한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영장 운영자나 관리자들께서는 순찰을 다니실 때 반드시 이러한 연소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제대로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조금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주의를 주실 필요가 있고 환기를 시켜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창 선운사 캠핑장에서 일어났던 2015년도 2월경에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많이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가스나 갈탄 또는 석유 이런 것들을 이제 난방이나 취사기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텐트 내부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구를 확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기구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러한 조리나 또는 난방기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이 발견될 즉시 우리 사업주들께서는 그런 이용자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경감,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 환기를 시켜주셔서 이러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은 우리 야영장 운영자들께서 안전하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나 피해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기에서는 우리가 감전이나 누전, 과부하 이런 것들이 관리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안전사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에서는 화로나 난로,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용법, 그리고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충분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담배나 또는 불꽃놀이, 그리고 캠프파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용자들을 운영자께서 얼만큼 관찰해주고 그 다음에 예의주시하고 환기시켜 주시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화재 사고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식사고입니다. 그래서 텐트 내 가스 질식, 그리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 사업주들께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내부에서 이러한 석유, 가스 또는 갈탄으로 추정되는 기구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기구가 확보되어 있는지 외부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께 주의를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캠핑장이 이제 자동차 야영장들이 있다 보니까
캠핑장 내부의 자동차 운행을 서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km 미만으로 서행하는 게 저희 기준이지만 이 안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어린이들과의 접촉사고, 어린이 인명교통사고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용자들께서 자동차 운영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설에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요소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 바닥재 사용에 폐 건축물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로 인해서 발암 물질로 진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친환경적인 바닥재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자, 전염병이나 식중독 그리고 쓰레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위생이 많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영장이 대다수가 자연과 같이 있다 보니까 절개지라든가 또는 복원되어 있는 토지 이런 쪽에 이제 야영장을 형성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추락의 위험도 왕왕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자들의 대비도 필요하고, 응급 환자 발생 시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자들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내에 벌이나 또는 독충 또는 뱀 이러한 야생동물들에 의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시설적인 또는 운영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경감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입지 유형별로 위험 요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이나 입지 조건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위험, 우리 이제 주로 야영장들이 산림지역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라든가 토사류 또는 산불에 의해서 또는 독충이나 야생동물들의 출몰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나 계곡에서는 침수나 또는 전기수설 누전에 의해서 또는 감전사고 이런 것들로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 있는 캠핑장들에서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해일이나 또는 이상 파랑에 의한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에 따른 안전규칙 등을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명시를 해서 부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영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과도한 음주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주에 대해서 우리 운영자들께서 각별히 이용자들의 환기, 주의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텐트나 타프 해체 시에 강풍에 의한 사고. 자, 우리 태풍이 불어서 자동차도 날아가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텐트 천막이나 타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강풍에 의해서 날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나 타프가 날아감으로 인해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텐트 천이 찢기거나 날리는 천에 얻어맞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또는 날아가는 텐트나 또 타프를 잡으려다가 넘어지는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텐트 내에서 연통형 난로 사용에 따라서 연통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죠. 그리고 텐트와 연통이 닿는 부분에 유격 또는 내연성 보조물을 미장착한 그러한 텐트들에서 간혹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치사기에 대형 용기를 사용해가지고 이 열전도와 그래서 열전도에 의해서 소형 치사기 내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차단기 스위치와 땅 사이에 나무 막대를 지지해서 차단 스위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을 하여야 하고, 모닥불에 원활한 연소 화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름이라든가 또는 식용유를 붓다가 바람에 의해서 화상을 입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에 의해서 야영장 매점 내에서는 폭죽을 판매를 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이러한 폭죽들을 외부에서 구매를 해서 이용자들이 이러한 폭죽을 사용하다가 텐트나 또는 직접적으로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영장들에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그 중에서도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트램블린, 이걸 하다가
골절이나 관절 손상 등을 입고 아이들이 타박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사고들에 우리가 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영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안전사고들의 유형과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주들께서는 반드시 정부의 관계 기준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야영장 내에서 일어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